사쿠라루카 고등학교에서 가장 강한 깡패 소녀가 불길한 꿈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여기 작은 마을에서 최고의 맛집 밥집을 운영하는 토아 소녀가 허접 깡패들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는 태도로 그들을 경고한다. 이 사건은 사쿠라의 눈에 띄었고 그는 폭력을 좋아하며 강한 자만을 존중하고 약한 자를 경멸하는 인물이다. 허접 깡패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그들을 마치 낡은 이불처럼 때려눕히며 약한 놈들이 깡패인 척하는 꼴을 비웃는다. 싸움을 끝낸 후 아무 일 없던 듯 떠나려는 그를 토하는 그녀가 쫓아가며 감사를 표한다. 사실 그의 싸움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그녀를 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감사의 얼굴이 붉어진다. 아마도 여자의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토아는 그에게 배고픈지 물으며 밥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쿠라는 거절하지만 결국 그녀의 가게에 들어가 밥을 먹고는 심지어 포장까지 요구한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할 말을 잃는다. 그는 이 마을 밖에서 왔는데 이곳은 예전부터 폭력 조직과 갱단이 들끓던 지역이라 소문도 좋지 않아 외부인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다. 사쿠라는 토아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궁금하다. 평소 여자들은 그를 보고 벌벌 떨었는데 이 소녀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독특한 머리색과 보석 같은 눈동자에 매료되었다고 고백한다. 사쿠라는 처음에는 그녀가 적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본 줄 알고 싸울 준비를 했지만 토아는 자신이 더 높은 등급의 사람들과도 친하니 걱정 말라며 설명한다. 사쿠라는 자신이 왜 2학년 높은 후린고등학교로 전학 왔는지 밝힌다. 성적은 최악이지만 싸움 실력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곳이다. 그의 꿈은 그 학교에서 최고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싸움만 아는 녀석으로 미움받지만 강함이 그의 전부다. 그래서 내일 등교를 앞두고도 벌써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가 새 학교에 기대를 품은 건 처음이라 그런지 교복이 없어서 미리 입은 척하는 거라고 한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 물건을 떨어뜨렸고 사쿠라는 주워 돌려주며 진심 어린 감사를 받는다. 토아는 노인이 준 사탕도 사쿠라에게 건넨다. 그 물건은 노인의 손주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사쿠라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경험하며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지 궁금해한다. 평소에는 물건을 주워줘도 도둑 취급당하는데 게다가 전설적인 깡패 고등학교 교복까지 입고 있는데도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다. 이 모습을 본 청년은 사쿠라가 후린 고등학교에 온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사쿠라가 너무 강해서 문제지만 혼자라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토아는 그가 강한 건 인정하지만 혼자라서 반드시 고난이 따를 거라고 확신한다. 사쿠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강함과 외로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얽힌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가 고난을 넘어 진정한 힘과 우정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지금 학교 1등 자리를 차지하려고 너무 억울해하는 사쿠라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 나갔다. 그런데 마침 앞에선 깡패들이 마을 사람들의 집을 부수고 있었다. 그래서 사쿠라는 분풀이하러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들은 바로 아까 사쿠라에게 맞았던 녀석들이었는데 이제는 수가 많아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 바보 녀석은 사쿠라의 머리색과 눈동자색까지 비웃었다. 사쿠라가 염색해서 튀려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말을 반복하며 너희들 이제 끝났다고 도발했다. 과거의 수많은 압력과 비난을 견뎌온 사쿠라는 이 자리에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왔지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외톨이가 아니며 반드시 1등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부숴버리겠다는 결심으로 싸움을 시작했다. 상대가 무기를 들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사쿠라는 유연하게 움직이며 피하고 반격해 많은 적을 쓰러뜨렸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밥하는 여자가 궁금해 밖을 내다보니 겁 많은 깡패가 그녀를 인질로 잡고 사쿠라를 위협했다. 싸움 중이던 사쿠라는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한쪽 주먹이 그 깡패를 강하게 때려 입술이 터지게 만들고 그녀를 구했다. 다시 싸움은 격렬해졌고 사쿠라는 벽에 몰려 그 여자를 지켜야 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먼저 쓰러진 적이 다리에 창을 찔러 동료들이 공격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전설의 후린 고등학교 선배가 나타나 대신 공격을 받아냈다. 코타 역시 코타와도 아는 사이여서 깡패들에게 한방 크게 가르쳐주려 했다. 학교의 다른 3명도 등장해 싸움에 합류했다. 그들은 모두 누구보다 싸움에 능숙했고 이 마을은 후린 고등학교가 보호하는 곳이었다. 깡패들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학교를 건드리는 것이었기에 미친 녀석은 철봉 하나를 부러뜨리며 상대를 위협했다. 병력 수를 따지면 그 둘이면 충분했다. 운 좋게 4명이 모여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히라기는 야나기타, 마츠모토, 카지를 불러 이 녀석들을 한 발자국도 더 못 움직이게 해라고 명령했다. 양쪽은 난투극에 돌입했지만 4명의 실력이 너무 차이나서 금세 깡패들은 제압당했다. 사쿠라는 자신이 이렇게 구출될 줄 몰랐다. 게다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네 청년들을 응원했다. 싸워라, 죽여버려라. 이 소리에 사쿠라는 혼란스러웠다. 코타가 이곳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과거 이 마을은 여러 깡패들의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2년 전부터 후린 고등학교 학생들 덕분에 완전히 변했다.
그들은 싸움에 능할 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깊었다. 그들과 달리 깡패들은 그저 파괴와 악의뿐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 물건을 파괴하는 자, 악한 의도를 가진 자는 후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처벌받는다는 경고문이 붙었다. 이들은 마을을 지키는 싸움꾼, 즉 윈드브레이커라 불리며 주민들로부터 가장 든든한 방패로 여겨졌다. 싸움이 끝나자 네 청년은 진정한 영웅처럼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2년 전만 해도 이들은 미움받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존중받았다. 이는 분노에 차있던 미친 녀석의 잘못된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 몇몇 어른들은 그들을 칭찬하며 싸움 잘한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놀라워 사쿠라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코타는 사쿠라의 상처를 치료하며 다시 말했다. 네가 이곳에서 1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후린 학생들이 단지 힘만 센 게 아니라 단결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이게 외톨이가 1등이 될 수 없는 이유지. 밖의 사회는 네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이 마을 사람들은 내 같은 존재를 간절히 원해.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너도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사쿠라는 코타의 말을 듣고 감동했지만 아직 싸움꾼인 자신이 영웅으로 불리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곧 미친 녀석을 향해 달려가 뒤통수를 걷어찼다. 마음속으로 여기선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라 생각하며 싸움만 하는 쓰레기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다음날 시무룩한 얼굴로 가게에 찾아간 사쿠라는 코타가 혼자 노인 한 분을 데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 표정이었던 것. 사쿠라는 노인에게 무례하다가 혼났다. 내 등에 태워서 내려라니 그냥 의자에 앉으면 되잖아. 사쿠라는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다. 젊었을 때처럼 뛰어내리라니 너무 힘들다 하며 투덜댔다. 하지만 도와준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어 얼굴이 붉어졌다. 그 보답으로 코타는 달걀 샌드위치와 제철 과일을 선물했다. 사쿠라는 이런 친절한 사람도 있구나 라며 감탄했다. 오늘 이 후린고등학교 입학식이지만 아직 오전 9시여서 행사는 오후에 열린다고 했다. 사쿠라는 너무 기대돼 일찍 온 것이었다. 그러자 다른 얼굴 어두운 학생이 들어왔는데 마치 바닥 단단함을 시험하듯 뛰어다녔다. 이 녀석은 사쿠라보다 100배 더 신이 나 있었다. 교복 태그도 그대로라 얼마나 설렜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니레라는 매우 친절한 학생이었다. 사쿠라는 후린 학생들이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다. 니레는 마을 출신으로 낯선 사쿠라를 보고 외부에서 온 것임을 알아챘다. 이건 꽤 희귀한 일이었다. 특히 사쿠라의 특별한 머리색과 눈동자는 스트레스가 심해 반쯤 하얗게 변한 것 같아 보였다. 미친 녀석은 이 말을 듣고 분했지만 싸울 수 없었다. 모두가 웃고 코타도 웃으며 두 사람을 소개했다. 그건 또 1학년 동기니까 저 애는 외부에서 온 애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이상하잖아. 외부인이 마을에 와서 공부하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쿠라의 독특한 머리색과 눈동자야. 마치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의 절반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아. 그 친구도 그걸 듣고는 화가 나겠지만 손을 댈 수는 없지. 그들의 모습이 너무 웃겨서 말이야. 코토와도 빵 터져서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해줬고 그 애는 계속해서 놀리는 거야. 사쿠라, 외부에서 와본 적 없어? 하면서 이름만 그럴듯한 거 아냐? 라고 말해. 다행히 그 아가씨가 말리기 전까지는 그 친구가 그 못된 애를 주먹으로 치지 않았어. 그리고 니르가 후린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선배들이 너무 멋져서 그런 거야. 모두가 마을을 지키는 영웅처럼 느껴졌어. 사쿠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멋지다고 생각했어. 정당한 동맹으로서 마을을 지키는 것도 멋지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이유가 있지. 그녀는 이곳에 와서 이 학교의 1등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밝혔어. 어제 강한 친구들을 보았기에 1등이 되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지. 학교의 수많은 강자들 속에서 1등이 된다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니르는 그 말에 흥미를 느꼈지만 알아둬야 해. 말은 쉽지만 실행은 다르니까. 그렇게 가면 조개의 대머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아가씨는 크게 웃어버렸어. 니르는 저 친구랑 1대1로 싸워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안녕 다음에 봐 라고 인사한 후 개학 전에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싶어 했어. 사쿠라는 그 친구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친구가 말한 대로 정말 멍청한 방식으로 흥미롭더라고. 지금까지 그런 어리석은 애를 본 적이 없었어. 게다가 후린에서 정의의 동맹이 되겠다고 하니 정말 실망스러웠어. 저렇게 유명한 학교에서 그런 못된 애들이 많아야 정상인데 말이야. 코토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어릴 적에도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봐서 그런 생각이 생긴 거지. 그 꼬마도 이해했나 봐. 예를 들어 커피 열매가 수확 전엔 빨간색이고 그 속의 씨앗은 갈색인데 사실 씨앗은 읽기 전엔 색이 다르다더군. 요점은 한쪽 면만 보면 진짜 모습은 알 수 없다는 거야. 사람 마음은 더더욱 알기 힘들어서 저 녀석이 너무 빨리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 마을 사람 모두가 저 녀석에게 관심을 쏟고 있기에 니레도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 듣고 나니 이해가 됐지. 그래서 물었어. 저 녀석 싸움 잘하냐고. 이 질문엔 코트아도 어쩔 줄 몰랐어. 왜냐면 이 멍청한 녀석은 싸움 잘하는지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후린 밖에선 사쿠라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면입덕도 얻어먹었고 젊은이가 깜짝 놀랐지.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니. 어제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다고도 했고 조금 걷다가 사쿠라의 손에는 평소 받지 못한 음식이 가득했어. 딱 그때 한 소녀가 급히 달려와 도움을 청했지. 알고 보니 니레가 골목 앞에서 누더기 이불처럼 막고 있었던 거야. 상대들은 방금 본 그 소녀에게 접근하려 했는데 니레가 끼어들어 한 방 먹였던 거지. 하지만 니레는 얕보지 말라며 무시하지 않았어. 결과는 그들이 니레를 비웃었지. 약한 주제에 건방지다고. 후린의 구호를 크게 외쳤고 니레는 상대에게 붙잡혀 짜증났지만 결정타를 날리려고 할 때 얼굴에 강력한 발길질을 맞았어. 사쿠라가 제때 도착해 상대들이 니레의 친구라 착각했는데 니레는 난 아니야. 약한 놈들이 강한 척하는 게 싫어서 그래라며 그들을 무시했지. 지난번 맞았던 놈들과 비슷하게 약했고 사쿠라가 몇 분 만에 처리했어. 후린의 슬로건이 그들 앞에 있었고 니르는 그를 붙잡고 있었어. 그래서 짜증이 나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려던 순간 그는 사쿠라의 발차기를 맞았어. 사쿠라가 도와줘서 그들 모두가 그녀가 그 친구의 친구인 줄 알았지. 니르는 난 약한 애들이 강한 척하는 게 싫어 라고 말했어. 이전에 자신을 때린 애들도 약했으니까. 그녀는 사쿠라가 몇 분 안에 그들을 제압했다고 하며 니르는 이제 친구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고 감사의 말을 전했어. 사쿠라는 그 모습에 실망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니르는 더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비록 약하지만 강한 애들보다 단지 약한 것뿐이야. 그 친구의 마음은 매우 강해. 그는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 하지만 후린의 한 선배가 그를 구해준 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지. 후린에서 공부함으로써 그는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야.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보호받았던 때처럼 사쿠라는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어. 그 친구는 많은 말을 하지만 싸울 때는 도망치지 않거든. 아까 그 아가씨도 니르에게 고마움을 전했어. 방금 그 애가 나를 끌고 가려 했는데 네가 막아줘서 고마워 라고 하며 니르는 감동했어. 그리고 그 친구는 뭔가 부끄러워하며 여자에게 두 번째로 감사 인사를 받았어. 오늘 사건 이후로 니르는 이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키, 몸무게, 혈액형 등을 물어보고 싶어 했지. 그리고 사쿠라를 도와주고 싶다고 제안했어. 비록 싸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말이야.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사쿠라는 갑자기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만 니르는 그를 학교로 밀어붙이려 했고 그는 계속해서 먹고 있었다. 불인의 발을 디디자 그는 기대했던 것처럼 오래된 낡은 학교가 나타났다. 정말로 싸움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소굴이었다. 수업 분배 공지를 보고 나서 이 두 아이는 같은 반이 되었다. 그 외에도 니르가 존경하는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쿠라에게 부탁했어. 제발 반 사람들과 친해져 달라. 알겠어. 나만의 방식으로 친해지도록 노력할게. 니르는 사쿠라가 마을 박사람이라 의심받을까 걱정했지만 사쿠라는 신경 쓰지 않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두 녀석과 마주쳤어. 그들의 불량한 시선은 바로 사쿠라가 찾던 분위기라 그는 기뻐했지. 중국 출신 마법사도 새로운 친구들에게 인사했어. 그들은 이미 그들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거든. 사쿠라는 싸움이 벌어질 줄 알고 니르를 말리며 소개했어. 그들은 1학년 최강자들로 중국 스타일 옷을 즐겨 입고 악마가 봉인된 안대를 가지고 있었지. 사쿠라는 그 모습이 너무 허세 같아서 싸움 붙일까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니르는 사쿠라가 마을 사람들을 지난번 불량배들로부터 지켜준 걸 칭찬하고 싶었어. 다른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히라기와 3명이 학교로 파견됐지만 도착하기 전에 매니마을을 지켰기에 모두의 관심을 받았지. 사쿠라는 쑥스러워하며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묻자 학교 1등이 되려고라고 분명히 대답했어. 그 말에 반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됐지. 그 한마디가 강한 자들을 끌어당겼고 그중 한 명이 의기양양하게 의자를 던졌어. 다행히 매니 피했고 그 녀석은 코타라로 1학년 중 가장 위험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었어. 니르는 친구에게 그와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미 두 호랑이가 서로를 알아봤기에 잠깐 교류하려 했어. 그게 바로 사쿠라가 이 학교에서 원한 것이었지. 알고 보니 코타라는 학교 1등 타이틀을 가진 사람에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맨이 그 자리를 노리자 화가 났던 거야. 평소엔 착한 아이였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곳을 방문해 실력을 인정받아 무적의 존재가 되었고 지금은 불인에 가입했어. 3학년이 된 지금도 반 친구들은 사쿠라와 맨이 싸우지 말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지. 강자의 오만함은 특권이니까. 사쿠라는 자부심을 품은 힘을 지녔고 가까운 거리 공격을 몸을 구부려 피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어. 이후 상대방도 엉덩이에 발길질을 당해 피가 흐르는데 보통 이런 공격은 기절시키지만 상대가 괴물이라서 약간 어지러울 뿐 견뎠어. 코타라는 생각이 없는 광신자로 여겨졌고 침착하지 못하면 사쿠라가 질 리 없었지. 싸움은 계속되었어. 하지만 용과 호랑이가 다시 맞붙으려 할 때 선배들이 마이크로 막았어.
신기하게도 여긴 무법자들도 진지한 태도를 보였지. 매는 계속 싸우자고 했지만 상황을 보고 누가 저렇게 강력한 압박을 주는지 궁금해했어. 그가 자신을 부린 대표 하진이라고 소개했어. 그는 뇌를 집에 두고 온 바보라 다소 어리숙했지만 신입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청춘을 즐기라고 했어. 모두가 지루해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코타라는 하진 말을 잘 따랐고 하진은 올여름 학교에서 바다에 가서 팥빙수를 먹을 거라고 했어. 니르는 팥빙수가 뭐냐며 의아했지만 코타라는 그걸 모욕했다고 머리를 붙잡았지. 하진은 첫 등교날 싸우지 말라며 코타라를 풀어줬고 사쿠라는 맞기만 했다고 했어. 하진은 후린의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어. 불인이란 이름은 마을 사람을 지키는 뜻이고 그 이름에 걸맞게 각자가 사람과 재산, 감정, 그리고 소중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해. 듣자마자 모두가 순종했고 사쿠라는 후린 고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달았지. 단 몇 마디로 친구들은 이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 이후 사쿠라는 싸움 전에 두 관계 친구가 화해하도록 요청했고 심지어 남자답게 악수까지 하게 했는데 사쿠라는 매우 쑥스러워했어. 누가 옳고 그른지는 반반이었어. 코타라가 먼저 공격했지만 사쿠라가 먼저 도발했으니까. 학교 1등 자리를 노렸기 때문에 언젠가 싸울 운명이었지. 결국 둘 다 술에 취해 코타라 얼굴은 변비 걸린 듯 굳었고 그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자 사쿠라는 충격받았어. 크기는 커도 사고방식은 어린아이였거든. 맨도 친절하게 악수했고 둘은 팽팽한 악수로 상대를 압박했어. 곧 친구들이 달려와 새내기를 환영하며 즐겁게 놀았어. 사쿠라는 코타라가 맞는 걸 보고도 예전처럼 화내지 않았어.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서 사쿠라도 주먹으로 답례했지. 즐기던 중 선배가 밖으로 부르며 모두가 뭔 일인지 몰랐지만 늦어 7분 넘게 지각했어. 히라기가 이끄는 그들은 사쿠라에게 그가 싸움 때 철봉을 부러뜨린 자라고 알려줬어. 또한 두 미친놈이 수업 시작 전에 화해하라고 요구받았다. 게다가 두 남자처럼 악수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사쿠라는 그 상황이 매우 불편했고 이곳에서의 옳고 그름은 50대 50이었다. 코타라가 먼저 손을 쓰긴 했지만 사쿠라가 학교 1위를 목표로 도전장을 던졌기에 결국 그들과 싸워야 할 운명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코타라의 표정은 마치 변비에 걸린 듯 슬퍼 보였다. 그 남자는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제안했는데 사쿠라는 상당히 놀랐다. 그가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 성격과 사고는 단순한 어린아이 같았다. 악수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쥐며 긴장감을 높였다. 그러자 친구들이 달려와 새 친구를 포위했지만 그들은 사랑스럽게 다가갔다. 그들은 사쿠라가 코타라에게 주먹을 날릴 수 있을 거라며 흥분했다. 사쿠라는 이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예전처럼 짜증이 나지 않았다. 그들은 꽤나 친절했기에 사쿠라도 보답으로 주먹을 날렸다. 그러던 중 선배가 나가서 집합하라고 소리쳤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체하다가 7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히라기는 여전히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 사쿠라는 그가 지팡이를 부러뜨린 사건을 떠올렸다. 싸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남자는 다른 친구를 붙잡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경고했다. 코타라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였다. 만약 그 이야기가 밖으로 알려진다면 모두가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히라기는 그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히라기는 이 학교의 사천왕 중 한 명으로 4명의 강자들은 5반의 부하이자 하위 반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모든 반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2명의 선배가 3명의 후배를 가르치도록 했다. 그들의 매일의 임무는 마을을 순찰하는 것이었다. 만약 평소였다면 사쿠라는 괜찮았겠지만 그는 그 원숭이 같은 친구와 짝이 되었기에 상당히 짜증이 났다. 첫날에 그들이 서로 싸운 덕분에 교장 선생님이 눈치를 챘고 히라기는 그들을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서로의 등을 쳐서 분리되었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면 힘드니까 말이다. 특히 이 그룹은 오직 히라기만이 이끌고 있었고 나머지 두 멤버는 수호한 일이었다. 그들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을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공격할 수 없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찾아내고 처리하는 것이 아주 쉬울 텐데 시민들은 그들을 공격자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찰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작은 갱단들은 그들을 보며 겁을 내고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사쿠라는 매우 실망했다. 한편 길가에 위험하게 사다리를 오르는 할머니가 있어 히라기가 도와주러 갔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임무였다. 그린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일 중 하나였던 것이다. 잠시 후 모두 벽에 페인트 칠하러 쫓겨났는데 맨 역시 꿀리지 않고 나머지 멤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돌아갈 때는 주민들이 감사하다며 빵 몇 개를 주어 그럭저럭 만족스러웠다. 여기 있는 누구나 싸움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다. 지금은 시민을 돕는 것이 취미였다. 때로는 그것이 매우 즐거웠다. 그들은 마을 가장자리의 다른 조직 영토에 도착했다. 양쪽은 기찻길로 나뉘어 서로 침범하지 않았다.
상대 조직은 스탠이라는 이름의 힘에 미친 자들이었다. 규칙도 없었고 강한 자가 법이었다. 두 조직의 유일한 규칙은 상대방 영토를 침범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게도 중학교 학생 한 명이 마을 사람으로서 상대편 영토에 들어가 쫓겨났다. 히라기는 영토 침범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 학생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했지만 그 애는 기적처럼 문 바로 앞에서 넘어졌다. 즉시 사쿠라와 코타라는 직접 나서서 시센 학교의 한 녀석을 쓰러뜨렸다. 그 녀석은 자기들이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다른 녀석들을 개자식들이라며 쫓아냈다. 하지만 두 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코타가 사쿠라를 무시하듯 행동했다. 보통이라면 동료를 지키려 했겠지만 이곳에선 약자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 모습이 맨을 불편하게 했다. 그 사건은 또 다른 강자가 다가오게 만들었다. 히라기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에 불안했다. 그는 시센의 부회장 토감이었다. 이 아저씨는 머리를 집에 두고 온 듯한 타입이었다. 자기 편이 쓰러진 걸 보고 상대편이 불임뿐이라 판단해 그들이 영토를 침범했다고 결론 내렸다. 히라기는 설명하려 했지만 조의 반응이 느려 모두 화가 났다. 하지만 강한 자들의 특권이었다. 방금 쓰러진 녀석은 깨어나서도 불인이 법을 어겼다고 꾸짖었지만 곧바로 바보 같은 짓으로 또 맞아 기절했다. 그는 져서 체면을 깼다는 이유로 시센에게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히라지는 패배한 자들은 약자이며 약자는 시센에 필요 없다고 했다. 사쿠라도 그들을 지루하다고 평가했다. 힘에 미친다니 정말 혐오스러웠다. 강자는 더 강한 자를 겨루는데 힘을 써야지 약자를 괴롭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두 편은 서로 다가가려 했는데 계속 뒤에 형은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어. 첫 등교 날부터 학교에 혼란을 잔뜩 가져왔으니까 상대편도 모욕감에 속이 상했지만 토가메가 싸움을 말려서 일단 멈췄지. 이 녀석도 맨스의 머리 모양엔 흥미를 느꼈지만 말투가 너무 빠르고 불쾌해서 화가 났어. 그래서 적절한 때를 찾아 한판 붙자고 선언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 상대방이 가자 당황해서 두 녀석을 불렀지. 저 바보 녀석이 이미 상대편과 싸움을 걸었잖아. 만약 이번에 양진영의 대결이 터지면 정말 피비린내가 날 거야. 이 녀석 때문에 모두가 당황했지. 옆에 있는 형도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였는데 안쓰러웠어. 결국 두 녀석과 엮인 건 불운이었고 어찌됐든 일이 벌어졌으니 탓할 순 없었어. 진짜 책임은 팀장인 자신에게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먼저 손을 쓰게 내버려둔 게 문제였지. 모두 함께 돌아가서 리더에게 보고의 상황을 해결하자는 결론이었어. 히라지마는 그 사람이 멋지고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초등학생 같았어. 대장인데도 농사짓고 고기 키우는 걸 좋아해서 사쿠라 눈에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졌지. 리더는 성격이 쾌활해서 심각한 히라기 무리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어. 이야기하는 중에 하지는 어떤 말을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는다고 알려줬지. 그리하여 모두가 그 사람에게서 채소에 관한 온갖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멍해졌어. 이때 구출된 동생이 나서서 자신 때문에 두 큰 학교가 싸우게 된 걸 사과했어. 그리고 자신이 근처에서 강도를 목격하고 뒤쫓느라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세계로 넘어간 일을 털어놨지. 사사키는 후린을 존경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형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하임은 동생 탓하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그가 남을 도와주려다 일어난 일이라며 나머지는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했어. 하임이 어떻게 동생을 구했냐고 묻자 동생은 두 바보가 상대를 발로 찼다고 설명했어. 이에 하임은 웃으며 쇼렌 쪽이 왜 미쳤는지 알겠다고 했고 히라기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지. 넘버원은 친구가 배가 아파서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 니르는 사쿠라가 상대를 도발한 탓이라며 탓했고 하지도 맞받아쳤어. 그 녀석은 힘이 전부라는 헛소리를 하다가 지금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주장했지. 동생 말에 리더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어. 사쿠라는 우둔한 녀석으로 바뀌었고 형은 이미 여동생에게 들은 동생 구출 이야기에 고마워했어. 가족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임이 전하는 따뜻함은 말 한마디와 머리 쓰다듬기만으로도 큰 감동을 주었지. 그래서 하임은 학교 전체에서 존경받았고 그 곁에 있으면 안도감을 느꼈어. 그때 히라기가 슈렌과 관련된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적이 직접 찾아왔고 그 적은 CC 토렌의 리더인 초이스였어. 초이스의 목적은 하지와 대결하는 것. 이전에 토감의 부대장의 위협적인 모습을 봤기에 그가 더 강하다고 추측되었어. 사쿠라는 잠깐 흥분했지만 곧 하임의 무시무시한 압박감에 소름 끼쳤어. 하임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는 신호였지. 모두 상황을 보려고 내려갔지만 리더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어. 평소 호전적인 사쿠라도 움직이지 못했지. 두 리더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초이스는 장난쳤고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싸움을 시작했다고 했어. 오랫동안 하임과 싸우길 원했던 초이스는 이번 사건이 그 이유였다고 했어. 상대는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초이스도 맞받아쳤으니 이번 일은 서로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지. 그러나 쇼렌 쪽이 말이 통하지 않아 먼저 공격했고 하지가 왜 싸움을 좋아하냐고 묻자 초이스는 자신을 얻기 위한 부분일 뿐 싸움은 이야기의 일부라고 답했어. 시시렌의 리더가 된 이후 지루함을 느꼈고 반대로 하지는 너무 즐거워서 질투했대. 초이스는 후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신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고 생각했어. 이 말을 듣고 형은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할 말을 잃었지. 시시렌의 다른 멤버들도 모여들었고 상대편도 리더 쪽으로 나와 우위를 찾으려 했어. 토가메가 사쿠라를 도발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형들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초이스는 1대1 대결만 원했고 토가메는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봤어. 주위를 둘러보니 학교 학생들이 모두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 만약 리더가 또 공격받으면 언제든 뛰어들 준비를 한 눈치였지. 하임은 크게 소리쳐 경고하며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어 대결을 수락했어. 상대편은 둘이 더 대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과도 나중에 해결하자고 약속했어. 히라기도 옛 친구의 제안으로 참가할 생각을 했지. 그날 밤 모두 코토아의 가게로 돌아와 이야기했어. 니르는 싸움에 참가하지 않지만 걱정했어. 혹시 하지가 초이스에게 지면 후린이 그 손에 넘어갈까봐. 이 말에 코타라는 화가 났고 그녀는 자신의 학교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위로했어. 사쿠라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신경 안 쓰고 싸움을 즐기고 싶었지. 왜 이렇게 많은 음식점 중 하필 이 가게에 왔는지 궁금해했어. 코타라는 여기서 부울인 무리가 싸우기 전 자주 모였다고 알려줬어. 무엇보다 하임은 코타라의 형이었고 사쿠라는 두 사람이 연인인 줄 알고 떨었어. 하지만 사실은 혈연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였지. 이 말을 듣고 사쿠라는 안심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물었는데 16살이라 했고 나이보다 어른스럽게 생겨서 믿기 어렵다고 말했지. 그 말에 코타라와 하지가 동시에 화냈어. 히라리는 리더가 여동생을 엄하게 대하는 걸 알고 있어서 작은 문제를 알리지 않았고 형도 위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 중이었어. 그러나 그 상황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피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든지 달려올 것 같았다. 만약 그들의 리더가 또다시 공격당하면 하임은 큰 소리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여전히 문제를 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의전에서 싸우기로 동의했다. 상대방은 두 리더의 대결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관련된 사람들과도 해명할 날을 정해놓고 싶어 했다. 히라기는 예전 친구에게 제안받아 이 싸움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그날 밤 모두가 코타라의 가게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니르는 그 싸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다. 그는 하임이 조이에게 패하면 불인이 그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그 말은 좀 심각하게 다가왔다. 코타라는 그가 오반을 경시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녀는 동기부여를 해주며 그들은 전부 강한 친구들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쿠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전투를 즐기고 싶었다. 그는 많은 식당이 있는데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했다. 코타라는 이곳이 불인이 싸우기 전에 자주 모였던 장소라고 밝혔다. 그들은 싸우기 전에 여기서 모였고 무엇보다 하임은 코타라의 형이었다. 사쿠라는 그들과 사랑하는 사이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형제도 아니고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사쿠라는 안심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몇 살인지 물었고 16세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나이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16세라고 하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발언은 코타라와 하임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이었고 그들은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히라기는 리더가 여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누설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과거의 시시토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힘을 얻기 위해 싸움을 통해 단결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들은 정말로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중학생들을 공격하진 않는다. 과거에는 서로 싸우고 난 뒤에 느끼는 상쾌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조이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시시토렌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아졌다. 오늘 아침 사건은 그 예시였다. 그 남자는 다른 갱단과의 마찰을 일으키며 다니고 있었다. 그는 조이가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은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하임은 조이가 왜 그런지 알지 못했지만 내일 싸움이 끝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더는 싸움을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주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사키는 밖으로 나가며 그들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사쿠라에게는 매우 불편했다. 코타라는 그가 어떻게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자 민도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 다음 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시시토렌의 입구에 모였다. 니르는 매우 긴장했지만 여전히 따라가려 했다. 그의 앞에 강력한 적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한 상대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시시토렌의 놀이터에 온 걸 환영한다는 듯이 양쪽 모두 자신감이 넘쳤고 싸움 장소로 손님들을 안내했지. 시시토렌 구역은 술집들이 즐비한 곳으로 밤이면 악당들의 놀이터가 돼. 갑자기 사쿠라가 왜 니레가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니레는 자신이 후린의 멤버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 후린의 일원으로서 만약 지면 쓰러진 자들을 처리하는 책임도 있다고 했지. 그리고 모두에게서 싸움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 하임은 두 녀석이 너무 긴장해서 참기 힘들었고 히라기가 상황을 정리했어.
시시토렌의 근거지는 불임보다도 허름한 패극장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멤버들이 싸움을 지켜보러 모였어. 보는 앞에서 적들이 완전히 포위했기에 닐에는 공포를 느꼈어. 하임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하며 모두 괜찮은지 물었지. 이 싸움은 주로 자신과 초이스의 대결이며 다른 사람들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그래서 두려우면 포기해도 된다고 했지만 사쿠라는 절대 두렵지 않고 어떤 놈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고 리더는 그런 부하들이 있어 기뻤어. 초이스는 바로 싸우고 싶었지만 리더가 먼저 싸우게 할 수 없었기에 아리마가 먼저 나섰지. 쿄타로도 화가 나서 빨리 끝내고 싶어 했고 선배들은 그를 자유롭게 싸우게 했어. 사쿠라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며 만약 친구가 저 녀석에게 지면 다시 싸우지 말라며 경고했어. 친구는 멍하니 있었고 상대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어. 니레에 따르면 상대는 한 번에 몇 개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적이 있었지. 싸움이 시작되고 아리마는 교묘하게 쿄타로를 속여 방심하게 만든 후 먼저 공격했어. 상대는 마치 황소 같았고 그 펀치는 상대의 입술을 찢었지만 쿄타로에겐 그냥 모기 같은 상처였어. 즉시 상대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대가를 치렀고 쿄타로는 단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 상대팀을 놀라게 했어. 초이스만 기뻐했고 다른 이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 후린 쪽이 강력했으니까. 그 청년은 하임에게 칭찬받아 매우 좋아했어. 사쿠라도 상대를 한번 싸워봤기에 예상했던 결과라 했지. 커렌에서 지는 자는 각으로 취급받고 심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은 후린 멤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사쿠라도 몇 마디 도발했고 그들을 각이라 부르며 두 명을 자극했지. 분노의 불길이 번지려던 순간 기름과 불꽃이 더해져 싸움이 터질 뻔했지만 소우의 위협에 겁먹은 부하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다. 다음 출전자는 카누마. 소우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친구가 쓰러지는 걸 본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상대를 놀리며 긴장을 풀려 했다. 처음에는 사쿠라의 말이 허황되게 느껴졌지만 그의 행동이 말과 완벽히 어울리자 소우는 친구가 미래에 꼭 정상에 설 거라 믿기 시작했다. 자신도 친구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며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 다짐했다. 닐에는 소우가 중학교 때부터 강자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쿄타로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가 누구를 이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선배들도 그에 대해 들어본 적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강력하고 착한 상대임을 알았다. 이 사실은 그의 항상 웃는 얼굴에서 증명됐다. 겉으로는 밝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상대를 미치게 만들었다. 세마가 공격을 시작했지만 소우의 무술에 의해 날아갔다. 모두 놀란 것은 소우가 평범한 공격이 아닌 기술만 쓴다는 점이었다. 상대는 빠른 속도로 공격했지만 이 싸움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 같았다. 소우는 아들을 가르치듯 성장의 길을 알려주었다. 동료가 당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한 나머지들은 카노마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아무도 소우가 쓰는 무술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직 강한 자만이 그의 기술을 알아챘다. 사쿠라는 친구가 못된 면모도 있다고 생각했다. 약한 상대는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장난치며 괴롭히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두 형제는 소우가 쇼렌 쪽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껴 일부러 상대를 자극한다고 추측했다. 카누마는 상대에게 닿지 못했다. 뒤돌아보니 조이는 이 무의미한 싸움에 지쳐 있었다. 그도 패배 후 짓밟히는 상황이 두려웠다. 소우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 조이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라며 일깨워주었다. 상대편 부부 리더는 소우가 장난을 더 치려 하자 카누마에게 포기를 권했다. 계속 싸우면 쇼렌의 체면만 깎인다고 말이다. 그리고 카누마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소우가 전하는 교훈이었다. 실수할 때 비로소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소우가 내려가자 하임은 그가 강하지만 자만하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닐은 소우의 무술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도 모르고 스승에게 배운 적 없이 여러 무술을 혼합해 독학했다고 했다. 히라지라는 그의 감성에 대해 말하며 모든 것은 사쿠라 덕분이라고 했다. 말이 끝나자 히라지는 조이를 놀려서 화나게 만들었다. 자주 다투지만 하임은 그들이 좋은 팀이 될 거라 느꼈다. 이때 카누마는 친구의 시체를 끌어내며 경기가 끝났음을 알렸다. 아리마도 깨어나 패배를 인정하며 아쉬워했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두 친구가 다시 맞붙기로 했고 사쿠라도 대결을 제안했지만 사쿠가 나서 히라기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 경기는 두 조직 간의 대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싸움 같았다. 메이는 기다렸던 만큼 히라기의 상대가 도게임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히라기는 초렌의 부대장이지만 초청받아 부하에게 임무를 넘겼다. 이 말을 듣고 도게임은 조금은 편안해졌다. 히라기는 친구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아 하임에게 놀라움을 줬다. 도게임의 상대는 조이였다. 두 사람은 예전에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어색했지만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경기가 시작됐다. 도게임은 놀라운 속도와 기술을 선보였다. 히라기는 침착하게 막아냈지만 도게임은 여전히 자신을 예전처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도발했다. 히라기는 과거에 자신은 죽었고 지금은 강해진 별이라며 도게임을 쓰러뜨려 증명하고 싶어 했다. 히라기는 왜 도게임이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해 계속 싸우며 답을 찾으려 했다.
도게임은 기막힌 기술로 방향을 바꾸어 상대를 놀라게 했지만 히라기는 조금 피해냈다. 초렌 멤버들은 도게임을 응원하며 그의 실력에 감탄했다. 사코는 초렌의 5강자 중 한 명으로 히라기와 싸워도 이길 수 있었다. 모두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했다. 사코는 말보다 행동이 많았고 히라지마에 합류한 이후 발전이 없었다며 실망스러워했다. 이 경기는 두 갱단 간의 싸움보다 개인적인 싸움으로 느껴졌다. 코타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기다리던 히라기는 상대는 토게임이었지만 그놈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시시토렌의 부침장이었고 원래 그와 싸울 책임이 있었지만 초대를 받아 그래도 그 임무를 부하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이를 듣고 코타라는 조금 안심했다. 형이 자신을 매우 믿고 있었다. 히라기가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에 이 또한 하임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의 상대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코타라는 그를 응원했다. 토게임은 사코가 먼저 공격해오자 놀라워하며 그와 대화하고 싶어 했다. 코타라는 과거의 친구를 보고 그의 후배를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꽤 친하게 지냈지만 다소 어색한 상황에서 그는 이 경기를 가볍게 이겨보겠다고 한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놀라운 속도와 기술로 적을 공격하며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히라기 또한 침착하게 방어하고 그가 내뱉었던 말들을 다시 떠올리며 예전처럼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는 그때의 자신은 이미 죽었음을 깨닫는다. 현재 그는 강력한 스타가 되었기에 히라기를 쓰러뜨려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선배는 왜 동생이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며 답을 찾고 있다. 그는 한 가지 기발한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적의 예상을 깨고 방향을 바꾸었고 관중들은 이를 보고 큰 소리로 응원한다. 게임 측은 그가 이렇게 잘 싸울 줄은 예상치 못했다. 사코는 소렌의 최강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히라기가 상대라 하더라도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이다. 사코는 항상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만 보여주며 시시인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다. 히라기마에 가입한 이후로는 전혀 발전이 없기에 매우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는 상대가 자신을 비난하자 화내지 않고 그저 이 친구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한다. 비록 매년 구석에서 처맞고 있지만 사코는 결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고 그는 속도를 이용해 압도하며 히라기의 얼굴에 강력한 일격을 날려 그를 멀리 날려보낸다. 그는 상대에게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해지기까지 했다며 실망감을 표출한다. 그는 선배가 후린무리와 어울려서 그러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사쿠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선배에게 욕을 하며 같이 맞은 이유로 그들도 무시당하게 됐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대신 싸우고 싶어 하지만 동료는 그를 말리며 웃는다. 그는 이들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 리더는 그에게 침착하라고 말한다. 현재 히라기는 불인의 사신으로 그들 중 한 명은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방금 소개된 팀의 리더이다. 히라기는 일어설 때 그 기술이 꽤 강했음을 칭찬하며 오랜만에 그런 강력한 발차기를 맞아본다. 전투는 계속되며 방금 전의 공격은 전쟁의 신의 서곡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더 진지하게 싸우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방금 전 후배들에게 체면을 잃게 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는 사코가 많이 강해졌다고 칭찬하며 중학교 시절 그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코가 공부 잘하는 것에 질투하며 이유를 만들어서 때렸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때 히라기가 그를 지켜주었고 지금 그는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다. 관객들은 이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사쿠라도 그가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신이라는 칭호가 허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오랫동안 강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이렇게 진지하게 싸우는 이유는 사쿠라의 욕설 때문이며 비록 사코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히라기는 전혀 개의치 않으며 상대와 주고받는 싸움을 이어간다. 관객들은 사코의 모습을 보며 흥미진진해한다. 하지만 이제 주도권이 히라기로 넘어갔음을 인식한다. 사코는 계속해서 아픈 타격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주먹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평온하고 따뜻한 길을 선택한 히라기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과거에 그가 구출되었을 때도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물었고 히라기는 괴롭히는 놈들을 싫어한다고 대답했다. 히라기는 동생에게 꼭 맞서 싸우라고 조언했어. 그냥 당하기만 하면 다음번에도 또 맞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사코는 선배에게 싸우는 법을 배우자고 부탁했고 그때부터 둘은 더욱 가까워져 함께 단련했지. 방과 후에도 히라기가 점점 강해지자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선배 뒤에 서 있기만 해도 모두가 안심과 자부심을 느꼈지. 하지만 졸업할 때 히라기는 사코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했어. 사코는 선배가 반드시 1등 자리를 차지할 거라 믿었는데 히라기는 자신을 알고 있었지. 사코가 자신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길 바랐어. 자신은 후린의 일위가 될 수 없다고 타하임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하다고도 했어. 이 말은 사코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지. 졸업 후 이 청년은 시토렌에 참여하며 화려한 데뷔를 했어.
강력한 적들을 쓰러뜨리며 초이스와 토게임이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들과 싸우길 원했지. 결국엔 자신이 존경하던 선배를 넘어 마음의 슬픔을 지우고자 했어. 그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강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반면 히라기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지. 사코는 필살기를 날리려 달려들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히라기의 강력한 발길에 날려버려졌어. 그 충격은 머릿속까지 흔들리게 했고 사코는 어지러워했지. 다시 달려가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막히고 말았어. 그리고 옛날처럼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었지. 그 말을 듣고 사코는 마음이 놓였고 히라기의 강력한 한 방에 기절했어. 사코는 이전에 선배가 자신을 걱정해 싸움에 휘말리지 않길 바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스스로를 속여왔어. 지금까지 진실은 결코 잊지 않았지. 자신이 따르고 싶었던 목표는 선배를 돕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히라기를 이기는 것임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선배의 마음을 울렸어. 만약 여기 아무도 없었다면 아마 그가 울었을지도 몰라. 이때 센의 다른 멤버들은 사코가 강한데도 토게임에게 졌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어. 그럼에도 토게임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지. 몇 명은 패배자를 데리고 내려가 처리하려 했지만 히라기는 그걸 허락하지 않고 직접 후배를 데리고 내려가게 했어. 이 모습을 본 부부리더는 사코를 비웃으며 몇 마디 불쾌한 말을 던졌지. 사코가 포기하려는 걸 막아 히라기는 그가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 그리고 그때가 되어 옷을 벗는 건 두 사람 모두에게 늦지 않았다고 말했어. 토게임은 압박감에 분노했지만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았지. 히라기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다. 그럼 돌아가기 전에 그는 이번 일은 결코 우리 조직을 강하게 만들지 못할 거라고 몇 마디 던졌다. 당연히 패배하면 탈락이니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집에 도착하자 동생 둘은 축하했지만 사쿠라와 쿄타로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임은 친구와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장 기대되는 전투가 곧 시작된다. 다음 전투는 토게임과 사쿠라의 대결이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주먹으로 망신 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 CC토렌에서는 부대장 포가 전장에 나서자 마치 벌집이 부서진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리 측은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싸운다. 하지마지무은 동생에게 상대와 더 많이 소통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싸움도 일종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사사키는 승리를 다짐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토게임은 상대가 젊고 건방져서 예의범절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양측은 자세를 갖추고 준비한다. 사쿠라는 먼저 돌진했지만 그의 공격 속도는 상대의 반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결과는 쓰러지고 말았다. 다행히도 방금 그 발차기로 그 펀치를 막아냈다. 이는 매우 뜻밖이었다. 맨맨은 이 녀석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달았다. 당연하다. 토게임은 CC토렌 내부에서 절대적인 힘을 추구해왔다. 이는 그의 평범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는 진지하게 싸우기보다는 맨에게 속도를 익히게 하려 했다. 이 점이 상대를 불편하게 했다. 상대가 공격하지 않고 몸놀림만 보이는 가운데 친구가 압도당하는 것을 보며 니르는 매우 걱정했다. 하임도 말하길 게임과 초이스는 CC토렌의 나머지와는 다른 차원의 실력이라고 했다. 이전 3명의 상대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맨은 그의 속도에 익숙해지자 회전하며 멋진 발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데미지는 부족했고 토게임이 그것을 간파했다. 사쿠라는 땅에 쓰러졌지만 회피는 계속했고 상대를 넘어뜨리려 달려들다가도 상대의 엄청난 힘에 눌려버렸다. 단 한 방으로 거의 싸울 수 없게 됐다. 토게임은 맨을 조롱하며 처음에 자신을 멍청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누가 진짜 멍청인지 보라며 모욕했다. 이 말에 사쿠라는 분노에 즉시 반격. 상대의 팔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모두가 놀랐다. 그 공격은 토게임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는 맨에게 예전 자신을 무시하며 비열한 눈빛으로 쳐다본 적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도 그런 시선을 받으며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모든 비난을 극복하고 싶었다. 2라운드가 시작되자 사쿠라는 좀 더 나은 공격을 선보였다.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즐기면서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았다. 싸우면서 그는 CC토렌의 신념을 조롱했다. 이 말은 토게임을 자극했다. 사쿠라의 강력한 발차기를 맞고 토게임은 더 강한 공격으로 응수했다. 맨은 잠시 숨을 고르지만 그 틈에 부대장 사렌이 상대의 머리에 치명타를 날렸다. 보는 이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신발이 평범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는 굽이 달린 구두로 싸우고 있었다. 이는 마치 벽돌을 맞는 것과 같았다. 사쿠라는 굴하지 않고 여전히 CC토렌의 신념을 쓰레기라며 CC토렌을 약자 괴롭히는 클럽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매우 신랄했지만 정확했다.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한 그가 평범한 신발이 아닌 구두를 신고 싸움에 나선 모습을 보며 마치 사람의 머리 위에 벽돌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쿠라는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신념을 쓰레기로 여겨 CC토렌 클럽을 약자를 괴롭히는 클럽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 꽤 신랄하지만 사실이기에 토게임은 잠시 경기를 멈추고 두 패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중학교 학생을 괴롭힌 이유를 묻기 위해 왔습니다. 어떻게 후리네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시비를 걸 수 있는지 모든 것은 이 두 패배자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고 시시토렌의 명성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톡게임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겉옷을 벗겼습니다. 이를 지켜본 후린 측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후 그는 돌아왔지만 톡게임의 눈빛은 우울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전, 이 청년은 시시토렌의 사람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는 한 무리의 불량배들을 처치한 후 초이스라는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초이스 역시 갱단에 가입했는데 자신과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을 보고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시시토렌의 초이스를 초대했지만 아직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주 다른 그룹과 싸우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이스는 더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생각에 모든 것은 즉흥적이어야 재미있다고 믿었고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가장 강한 자가 되어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 이 쌍둥이 같은 친구들은 진그룹과 자주 싸우며 그들의 상징을 빼앗아오기도 했습니다. 리더는 이 쌍을 경외했지만 초이스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들 속에서도 톡게임은 여전히 기뻐했습니다. 그에게 초이스는 그를 비추는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이스는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고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다시 한번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리더가 되었지만 여전히 기대한 자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멤버들이 너무 약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톡게임은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른 갱단에 의해 패배한 한 사람이 도망쳐왔습니다. 초이스는 즉시 패배자를 처치하고 시시토렌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이스는 강한 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약자와 패배자는 제거될 것이고 친구는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톡게임은 초이스를 여전히 절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리더를 대신해 약자를 제거하는 칼잡이가 되었습니다. 초이스는 언제나처럼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톡게임은 잔인한 방식으로 삶을 살며 즐거움을 찾고자 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그리던 태양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회상은 끝났고 이제 이 청년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쿠라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우울한 표정을 보며 공격을 멈췄습니다. 톡게임은 초이스를 바라보며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했습니다. 파라에서 사쿠라와 톡게임의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이 빠져 제대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사쿠라는 지루해하며 상대에게 발길질을 하며 물었습니다. 진짜로 심각한 건가? 그 질문에 톡게임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웃고 말았습니다. 그는 왜 그들을 때리는지를 질문하며 시시토렌에서는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이곳은 패배자를 수용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시엔의 상징은 사자여야지 사쿠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이의 상징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자는 방향을 잃고 패배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시엔은 인원이 부족해졌습니다. 톡게임은 초이스를 후린과의 전투에 끌어들인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3명의 강력한 멤버와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는 CCN을 무의미한 전투에 끌어들였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쿠라는 그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톡게임은 산에 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으며 불쌍한 얼굴을 했습니다. 이곳에 패배자가 없다면 나도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가 지금의 톡게임을 보았을 때 그가 마치 패배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강했지만 결국 어리석고 둔한 자일 뿐이었다. 자신이 승리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고 상대가 어리석음을 벗어날 때 그는 존경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톡게임은 비웃으며 스스로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강하든 약하든 싸울 수 있다면 그는 계속 싸울 것이다. 적이 아무리 강하거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도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이 말에 톡게임은 잠시 정신이 번뜩였다. 만약 그때 선택을 막았다면 지금은 모든 게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입을 닫고 그를 따랐던 자신을 후회한다. 비 내리는 하늘 아래서 웃으며 울던 그에게 망치 같은 일격이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사쿠라도 맞았지만 그 충격이 훨씬 강해진 것을 느끼며 흥분했다. 그는 족쇄를 벗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갔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다. 사쿠라와 진심으로 싸우겠다고 말할 때 사쿠라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둘이 격돌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치고받으며 누가 더 완고한지 겨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진짜 전투였다. 쇼렌 측 사람들은 웃으며 싸우는 두 사람을 보며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사쿠라와 토게임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몸집이 작은 사쿠라는 종종 던져지기도 했지만 속도는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 이 전투에는 친구들의 응원도 절실했다. 아래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모두 즐거워했고 두 선배는 동료가 강할 뿐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며 만족했다. 조이는 그들을 질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 전투는 자유로움 그 자체였고 두 사람 모두 싸움에서 오는 기쁨을 만끽했다. 사쿠라는 토게임이 처음보다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토게임은 상대의 움직임이 날로 정교해지는 것을 느끼며 낭비되는 동작이 없음을 깨달았다. 서로 얼굴을 스치며 달려들고 기쁨에 젖어 쓰러지기도 했다. 이 순간이 진정한 자유였다. 토게임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상대를 탐색한 뒤 힘껏 주먹을 날렸다. 토게임은 사쿠라의 이전 말의 진위를 깨달았다. 원래라면 자신이 먼저 주먹으로 선택을 깨워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약해서 맞설 용기가 없었다. 이번 전투에서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마지막 순간 손을 놓아 사쿠라가 승리하도록 내주었다. 승리는 그에게 돌아갔다. 뜻밖에도 시시토렌과 브리더 사쿠라가 선두에서 항복을 선언하다니 도게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만족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고 초이는 이후 민을 칭찬하며 다음엔 그와 겨루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리더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도게임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초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사쿠라도 분노하며 그를 주먹질했다. 하지만 하짐이 경기를 막았다. 그는 이미 잘 해냈으니 다른 일은 자신이 맡겠다고 하며 선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렇지만 하짐은 후배의 강한 손임에 새롭게 눈을 떴다. 도게임은 괜찮으니 놓으라 했고 하짐은 패배하면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될 거라 경고했다. 이 대화는 싸움 중에 오갔고 사쿠라는 아직 도게임과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답답했다. 모두는 도게임의 복귀를 환영하며 칭찬했으나 마지막에 그가 자신을 희생한 것에 대해서만은 아쉬움을 표했다. 하짐이 경기에서 본 것을 물었을 때 청년은 모른 척하며 실망시켰다. 초이는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즐거워했다. 그는 후리네는 강자들이 많아 부러워했지만 자신의 팀은 약해 보였다. 경기에서 4번 졌기에 하짐을 꺾고 후린을 차지해 자유를 얻고 싶었다. 두 리더 간의 전투가 시작됐다. 속도와 비범한 몸놀림으로 상대 머리 위에 올라탄 청년은 상대의 허점을 노려 주먹을 날렸지만 소용없었다. 하지만 그를 멀리 던지고 반격했으나 맞히지 못했다. 그의 고개 능력은 사쿠라보다 뛰어나며 그 황홀한 움직임은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미는 자신이 아직 부족함을 깨달았다. 만약 하짐의 제지가 없었다면 자신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초이는 계속 적극적으로 싸웠지만 상대는 멈추라며 미래가 고통뿐이라고 경고했다. 청년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돌진하려던 순간 강력한 주먹에 놀라 뒤로 물러났다. 비록 스쳤지만 피가 흘렀다. 상대는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두 리더의 싸움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하짐의 상태를 보고 후린 멤버들은 걱정했다. 초이는 민첩성을 살려 공격과 회피를 반복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후린 리더의 주먹은 강력해서 맞으면 큰일이었다. 하지만 초이의 주먹이 약해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은 팀을 짊어지고 있어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초이는 신경 쓰지 않고 상대를 즉시 쓰러뜨리려 연속 공격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승리를 자축하며 뻔뻔한 미소를 짓던 순간 하짐에게 머리를 강타당해 땅에 쓰러졌다. 그 충격으로 잠시 움직이지 못했으나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다시 일어나 싸움을 계속했다. 후린 리더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초이는 강자와 싸우는 즐거움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하짐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며 초이를 불쌍히 여겼다. 그 마음은 동일시와 공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리더의 어리석은 지도력 때문에 약했던 시시토렌 멤버들을 생각하며 초이는 광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속도가 많이 떨어져 초라한 모습이 되어 상대가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강타에 날려버렸다. 밑에서 들은 선배는 자신이 후린에 들어온 것이 행운이라 생각했다. 그들의 리더는 정말 훌륭했다. 한 방을 맞고 초이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현재 삶이었다. 청년은 받아들일 수 없어 미쳐버릴 듯 했으며 하짐없이도 끝내겠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발차기로 후린 리더를 쓰러뜨렸다. 이어 연속된 강타들이 이어졌고 시시토렌 멤버들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사쿠라는 분노하며 선배에게 왜 자신을 내버려두냐고 소리쳤다. 쿄타로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친구를 달랬다. 초이는 화를 다 쏟아내고 나서 지쳐갔다. 하짐은 절망에 몰린 그를 미안해하며 이런 일도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이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 상대에게 물었다. 하짐은 침착하게 그를 이해하는 듯 머리를 쓰다듬으며 과거 두 팀 간의 오해로 싸움을 멈췄던 일을 상기시켰다. 시시토렌의 중심에는 강력한 신인 멤버가 있었다. 모두가 그를 칭찬했는데 그가 없었으면 졌을 거였다.
당시 하짐은 그 청년의 얼굴에서 지금과 달리 기쁨을 보았다. 그의 주먹은 정말 강력했기에 CC 토렌을 지켜야 했다. 점차 깨달아 하짐은 즉시 경기를 끝내는 진두격파를 날려 상대를 직사시켰다. 혼미한 상태에서 청년은 옛 동료들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더 건강하고 잘생겼으며 모두가 그를 사랑했다. 앞으로 그가 리더가 되어 CC 토렌을 발전시키길 바랐다. 그는 이 기쁨이 영원하길 바랐지만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 고독한 자신만 있었다. 그곳엔 언제나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도게임은 친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몰랐고 점점 어둠에 빠졌다. 깨어나 보니 도게임이 불쌍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이는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지만 뜻밖에도 안도했다. 그는 친구에게 옛 추억 속 모두가 즐거웠던 순간을 이야기하며 자유란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임을 이해했다. 모두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해진다며 도게임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어둠 속에 버린 것에 사과했다. 그의 행동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멀어지게 만든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다. 그는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미 패배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하이짐은 이 소년의 얼굴이 지금과는 달리 정말 즐거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초이스의 주먹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고 CC 토렌이 패배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는 점차 그 사실을 이해하며 하이짐은 이 경기를 의미 있게 끝내기 위해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 한 방은 적을 즉시 실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혼란 속에서 그는 옛 동료들과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초이스는 아주 밝고 잘생긴 모습이었고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청년이 리더가 되어 CC 토렌이 발전하길 바랬습니다. 그는 이 기쁨이 영원하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는 오직 외로움만 보였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항상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톡게임은 친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초이스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점점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톡게임은 그를 불쌍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이스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놀랍도록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옛날의 사람들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었고 그는 자유란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자신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톡게임의 미소를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를 어둠에 남겨두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던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모두를 그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그는 사쿠라와의 싸움에서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초이스를 막았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그의 친구는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리더가 되면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방향을 잃고 동료들을 약하다고 탓했습니다. 하지만 톡게임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초이스는 자신이 처음부터 자유롭고 행복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 모두 울고 싶었다. 내가 실수를 더 일찍 깨달았다면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건 바로 시신을 떠나고 헤이제인에게 리더의 자리를 넘기는 것이었다. 그가 여기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게임에서도 나는 결별을 결심했지만 그 신은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 내 길을 걸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경기는 단지 친선전일 뿐이야. 그리고 그는 두 팀이 친구가 되길 바랐어. 이 말에 CCN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 적에게서 구원받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 톡게임과 초이스는 이곳에서 가장 강한 두 명이야. 그들이 없으면 CCE는 머리 없는 뱀과 같아. 미래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 이 사실에 초이스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모두가 해산한 후 하지는 근처에 배달 가능한 식당이 있냐고 물었어. 밑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축하 파티에 끌려갔지. 사쿠라는 이해하지 못했어. 어떻게 선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먹고 이야기할 수 있냐며. 이곳은 술집거리라 맛있는 안주를 살 수 있었어. 올해 리더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그 시간을 즐겼지. 니레는 부끄러워하며 먹지 못했어. 자신도 나처럼 생각했지만 그는 다이어트 중이라 먹지 않는 거라고 했어. 또 한 명, 톡게임도 먹지 못했어.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 이번 일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고 CCN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자신 때문이라고. 초이스가 이미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용서를 구했지만 톡게임은 다시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어. 이를 보나지는 사쿠라에게 결정권을 맡겼어. 그가 계속 불편해했기 때문이지. 톡게임은 모든 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자신이 한 일들을 되새기며 스스로 벌을 내렸어. 그 벌은 멋진 녀석이 되는 것이었어.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놀라며 자신도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했지.
초이스는 하진이 리더인데 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고 물었어. 하진은 자신이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했지만 초이스는 그의 취미가 먹는 것이라 기뻤어. 하진은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먹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좋아한다고 했어. 이건 리더가 된 것과 상관없다고 했지. 초이스는 소렌의 리더가 되기 전 즐거웠던 시절을 떠올렸어. 그때는 모두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했는데 욕심을 내 더 큰 행복을 바라다 모든 걸 잃었지. 다시 한번 하진은 이 둘에게 깨달음을 주었어. 그는 리더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을 모아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고 모두가 즐거우면 자신도 안심하며 먹고 즐길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은 초이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 그는 그 친구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리더가 됐다는 걸 느꼈지. 하진은 자신이 소렌의 리더가 된 것은 멤버들이 뽑아준 덕분이며 혼자라면 절대 불가능했다고 했어. 만약 네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그를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그를 리더로 올려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되었죠. 리더가 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프린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청년은 모든 어려움을 넘어 모두의 꿈을 이뤄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절대 지면 안 되는 이유, 사쿠라는 그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의 주먹이 약했는지도 알게 되었죠. 오후가 되자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음에는 토게임과 초이에게 놀러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곳엔 특별한 맛있는 음식들도 많으니까요. 집에 돌아가기 전 토게임이 아침에 먹지 못한 빵을 선물로 주자 사쿠라는 상대가 기쁘게 웃는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워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초이는 그동안 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단지 사과 한마디로 용서받기 어렵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깨달음 덕분에 초이는 변화하기로 결심했고 토게임 역시 친구와 함께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가 다시 떠오르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고 마치 비가 와서 두 사람의 연약함을 가려주는 듯 했습니다. 한편 사사키 동생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돌아오자 달려와 인사를 했죠. 왜 아직 안 가서 엄마 밥은 안 차려? 사사키도 형들이 모든 걸 해결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게에 돌아오니 모두 상처가 치료되어 있었고 코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엔 자신이 다 했는데 이번에는 적과 친구가 되어 서로 도와줬으니까요. 싸웠지만 모두 멀쩡한 모습에 의아해했죠. 그들은 땀을 흘리지 않는 타입이라 전투가 빨리 끝났다며 쿨하게 말했습니다. 사쿠라는 지친 몸을 이끌며 예전에 자신이 혼자라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죠. 막 돌아가려던 찰나 형이 붙잡아 파티를 열어주겠다 했습니다. 토게임과 대화하며 상대와 싸운 느낌을 묻자 그는 주먹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상대를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지 듣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아 얼굴이 빨개졌죠. 하임은 주먹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라며 사랑이나 증오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커피를 뿜으며 농담을 던졌죠. 토게임과 싸우면서 그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초이에게 맞은 것을 보고 그와 제대로 붙고 싶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축하하는 이유는 사쿠라와 함께 싸울 수 있어 기뻤기 때문이라네요. 외부에서 온 누군가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하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후 답이 나왔죠. 사쿠라는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그런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무엇보다 멋진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그가 자신을 넘어서 프린의 리더가 되길 바랐죠. 하지만 그는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며 속상해했습니다. 하진 밑엔 많은 이들이 따랐지만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그를 따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정받기 전부터 그는 맨의 진짜 모습을 이해했고 가장 먼저 사쿠라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죠. 말이 끝나자 쿄타로는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쿠라를 이길 거라니 죽여버리고 싶다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잘한다면 나와 붙어라 코타. 짜증나서 싸움도 못하겠는데 가게도 부수지 마. 오늘 사쿠라는 걸어가다 하임의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 말대로라면 맨은 언젠가 프린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죠. 그때 수호한 이레가 와서 사쿠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맨을 따르고 있었고 맨이 뭔가 생각에 잠겨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었죠. 수호는 친구가 우스워 장난쳤고 사쿠라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시시토렌과의 싸움 이후 프린이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됐고 왜 리더와 함께 솔로로 상대 갱단에 맞섰는지 듣고 싶어 했던 거죠. 평소처럼 수호는 이야기를 밀었고 니레가 대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니레가 싸웠냐고 물었지만 그는 영화 보러 왔을 뿐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 교실의 특이한 멤버가 분유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호, 시시다와 힘이 비슷한 스게우라였습니다. 스게우라는 다소 이상하지만 친절한 성격이었고 맨은 그저 근육질 친구로만 여겼죠. 스게우라는 수호와 알고 지낸 사이였고 맨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매는 대답하기 꺼려했지만 스게우라는 장난스럽게 사쿠라에게 싸움 동작을 흉내내며 위협했고 매는 오해해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뜻밖의 질문은 그의 취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고 스게우라는 거의 모든 반 친구에게 물었지만 사쿠라만 남아 그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니레는 이 이상한 친구를 잘 알고 있었고 정보를 알려주자 두상도 니레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의 취향은 사람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모두 재미있다며 말을 멈추지 못했지만 수호는 스게우라가 엄청난 힘을 가진 걸 장담했습니다. 그는 수업 후 모두를 어딘가로 초대해 수다를 떨자고 했고 모두는 그가 말이 많아 내일 미칠 것이라 예상하며 착석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놀라서 물어보게 된다. 니르도 싸우러 온 거야? 하지만 나는 영화 보러 온 것뿐이라고 대답한다. 그때 특별한 친구가 우유병을 들고 다가온다. 그는 힘이 뛰어난 스게우라, 수호와 시시다와 맞먹는 힘을 가진 친구다. 그의 성격은 약간 이상하지만 친근한 사람이다. 친구들은 그를 단순한 근육질 남자로 생각하지만 스게우라는 수호와 이미 알고 지내던 친구였다. 그는 친구에게 무언가 질문을 던지자 친구는 대답하기 곤란해한다. 그러자 스게우라는 사쿠라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는 마치 싸움을 하고 싶은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 이 질문은 그의 미적 감각에 대한 것이었다. 스게우라는 거의 모든 친구들에게 물어봤고 사쿠라만 남았다. 그래서 그는 사쿠라와 잘 지낼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 한다. 니르는 스게우라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 친구의 정보를 이야기한다. 그러자 머리 엉망인 친구는 그들의 대화가 웃겨서 더 좋아한다. 비록 이런 유머러스한 면이 있지만 스게우라는 힘이 대단한 친구라는 걸 모두가 확신한다. 그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에게 어딘가에서 밥 먹고 수다를 떨자고 제안한다. 모두가 그의 제안에 순응하지만 이 친구와 함께 가면 내일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 수이타가 다가와 함께 놀자고 제안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 가고 싶냐? 그러자 결국 4명만 만나기로 한다. 그들의 교실에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 핑크색 머리를 가진 이 친구도 사쿠라를 주목하고 있다. 방과 후 약속대로 새 친구는 숙에 우라의 단골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이곳은 분명 근육 남성들을 위한 장소이며 메뉴는 대부분 근육을 키우기 위한 단백질 위주의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머리 엉망인 친구가 여기서 음식을 즐기는 이유도 알 것 같다. 사실 사쿠라도 맛있는 음식이 많아 배가 고프다. 스게우라는 처음 만나자마자 싸움을 제안하는데 사쿠라는 그가 말한 후린의 넘버원이 되겠다는 선언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이 친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 사쿠라는 말이 적은 성격이라 싸움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 이 말은 이전 선배들이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사쿠라는 동의한다. 그러던 중 가게에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나타난다. 사쿠라가 눈여겨보는 이 친구는 많은 피어싱이 있는 남자다. 그는 여자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시선을 피한다. 이 핑크색 머리의 친구는 키리오로, 가장 강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니르의 말에 따르면 그는 부유한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첫날부터 친구들을 때린 전력이 있다. 사쿠라는 더 물어봤고 키리오는 얼굴에 웃음을 띠며 답했다. 싸움뿐만 아니라 그는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았기 때문이다. 수호는 여자를 좋아하는 키리오에 대해 말하기 싫어했고 옆 테이블의 커플은 그를 놀리기 시작했다. 멍청한 수게우라는 친구가 키리오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하는 걸 알고 그를 불러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다. 사쿠라도 친구를 알아가고 싶어 했지만 쑥스러워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분홍머리 키리오는 기뻐했지만 다음에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며 바쁜 척하며 거절했다. 수호는 당황하여 멍해졌다. 그러자 멍청한 두부머리가 옆 테이블로 달려가 여자를 부르자 그녀는 겁을 냈다. 키리오도 친구가 너무 지나친 행동에 경고하며 상황이 팽팽해졌다. 분홍머리는 두부머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냐고 물었다. 덩치 크고 큰 소리 치면 여자들이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들이 다가오지 않았던 거라 했다. 친구들은 싸움이 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멍청한 수게우라는 이해심 많은 녀석이었다. 키리오가 자신에 대해 말하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자에게 큰 소리친 걸 미안해했다. 그들은 곧 다른 카페로 이동하기로 했다. 니레는 그가 여자가 싫어할까 두려워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다는 걸 알았다. 사람을 겁주고 다니는 건 그의 미적 감각과 맞지 않아서 실수를 알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고 니명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밖에서 한 무리가 키리우와 여자친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여자아이를 겁주어 키리우가 그를 때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내부 친구들은 상황을 알고 나서 분홍머리를 칭찬했다. 그 여자아이는 그의 연인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이였다. 수게우라는 키리우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며 그의 미적 감각은 여성보호에 있다고 여겼다. 키리우도 두부머리의 성격에 당황했지만 긴장된 상황에서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 저쪽 무리도 견딜 수 없어져서 주황머리에게 멀리 가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결국 상대방이 달려들었지만 아직 닿기도 전에 맨이 그들을 쓰러뜨렸다. 마치 전과 같이 약한 자들이 위협하려 들면 그가 불편해하는 듯했다. 맨은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말에 그들은 분노했다. 수게우라는 이 모습을 보며 친구의 성격을 더 이해했고 키리우도 흥분했다. 수호는 곧 다가올 전투를 예감하며 두 친구를 보호할 책임을 맡고 나머지 셋에게는 선봉을 맡겼다. 물론 이들의 싸움 상대들은 후린 소속이었지만 이들은 강하지만 자신만만한 약자들. 키리우는 그런 놈들에겐 관심도 없이 조용히 이 싸움터를 정리하려 한다. 스게우라도 같은 생각인데 도대체 왜 첫 번째로 맞는 게 그 녀석일까? 두 녀석도 그 모습을 보고 약하다고 생각하며 기세를 부린다. 사실 이것이 키리우의 싸움 방식이다. 전투가 시작되면 항상 상대가 먼저 공격하게 내버려두고 반격하는 전략이다. 화려한 공격 방식을 쓰면서 상대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꺾는 전략이다. 먼저 맞고도 한 방에 쓰러지면 적은 이 녀석은 곧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키리우가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 한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키리우는 상대를 사쿠라 쪽으로 밀어내며 단호하게 꾸짖는다. 청년은 왜 그렇게 하는지 묻는데 키리우는 싸움이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답한다. 스게우라는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싸움이 마치 배구 경기처럼 변하는 걸 즐긴다. 상대의 몸이 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소호는 뒤에서 관찰하며 키리우가 그들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걸 알아챈다. 소호는 핑크 머리 녀석에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나도 강해라고 말한다. 그 순간 달려든 적을 소호의 강력한 무술로 멋지게 제압한다. 키리우도 이 광경에 감탄하며 소호의 명성이 결코 허명이 아님을 인정한다. 방심한 틈에 공격받자 매는 싸움에 뛰어들어 도와준다. 그는 이 친구는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이라며 두 친구에게 다른 적을 맡기고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한다. 모두가 기뻐하지만 매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힌다. 몇 분 후 전투는 후린 학생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다. 전투가 끝나면 그들은 학교의 신념을 외치며 이 지역 사람들에게 모두 해결됐음을 알린다. 매는 신참이라 이 구호를 모른다. 스게우라가 모범을 보여준다. 남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자, 악의를 품은 자는 부울이니 반드시 벌한다. 이 구호는 이전에 히라기 선배가 사쿠라와 처음 싸움을 마친 후 한 말과 같다. 키리우는 우두머리를 잡아 힘이 있다면 좋은 일에 써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맞을 거다라고 경고한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 여자친구는 모두에게 감사하며 고개 숙인다.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매는 얼굴을 붉힌다. 이 전투 이후 두 친구는 더욱 사쿠라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스기타와의 싸움에서 그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히도 그를 만나고 반장 선발전까지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매는 조금 이상하게 느꼈지만 친구들은 사쿠라의 연락처를 부탁하기도 한다. 사쿠라는 기술에 둔감하고 소통도 어려워 휴대전화 사용법을 잘 모른다. 그의 연락처에는 겨우 한 명만 저장되어 있는데 그 이름도 날씨다. 네, 명친구들이 깔깔 웃는다. 다음날 아침 그는 토아의 가게에 와서 아침을 먹으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토아는 갑자기 놀라 소리를 지른다. 전화를 건네받아 확인하니 연락처가 5명뿐이다. 그래서 자기 번호를 넣었다. 사쿠라를 좋아해서다. 그는 친구들의 메시지에 짜증을 내며 왜 굳이 문자까지 보내야 하냐? 학교에서 말하면 되는데라며 혼란스러워한다. 토아는 말문이 막힌다. 친구들의 반복되는 문자에 짜증이 난 탓이다. 학교에 와서도 왜 자꾸 문자 보내냐며 꾸짖는다. 반장 선발에 관해 묻자 소호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2학년 반장과 부반장이 등장한다. 그들은 매니 전에 만난 사람들로 반장 선발 문제를 의논하러 왔다. 후린에선 각 반마다 반장이 있어 관리와 책임을 진다. 반장은 본인 출마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소호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모두가 그가 스스로 출마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사쿠라가 반장이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추천한 것이다. 맨에게는 충격이었다. 그가 신뢰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소호가 사쿠라를 반장으로 추천하자 모두가 동조한다. 첫 번째로 스게루가 의견을 같이 했다. 사쿠라가 매우 괴짜지만 강하다고 인정했다. 키리우도 새 친구에게 투표했다. 니레도 손을 들었다. 사실 소호는 사쿠라를 추천하지 않아도 찬성했을 것이다. 맨은 왜 스기타는 안 되냐고 묻자 그는 그런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스기타는 강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반을 이끌지 못한다. 사쿠라는 비슷하지만 적어도 웃으며 마음을 열게 해놨다. 맨은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라 의심한다. 게다가 외부인이라 반 친구들이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친구들은 사쿠라가 외부인이어도 상관없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라며 위로한다. 최근 성과도 대단하다. 스즈시라와 함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시시토렌의 발톱에서 구출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에서 3명 중 4명이 그를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약간 부끄러워하는 사쿠라에게 소호는 자신이 부반장이 되겠다며 나머지 자리는 니레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다. 당황한 사쿠라는 고민하는데 갑자기 선배가 크게 소리친다. 야, 그만 좀 해. 투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누가 학교 대표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가장 많이 득표한 놈이 반장해라. 난 자러 간다. 모두 깜짝 놀란다. 선배가 너무 크게 말한 이유는 음악을 크게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조용히 빨리 결정해라.
그리고 사쿠라를 반장으로 하자고 말한다. 대화를 못 들었지만 다른 애들이 그 선배를 가리키는 걸 보고 사쿠라도 이해한다. 바로 4명의 강자 중 3명이 그 소년에게 투표를 했고 그는 매우 쑥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호가 그에게 자신이 브리더가 되고 나머지 자리를 차지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상황에 당황한 그는 생각에 잠겼고 갑자기 선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오랜 투표를 하고 뭐해? 누가 학교를 대표하겠다고 했냐? 그러니 가장 많이 뽑힌 사람은 그냥 리더가 되면 되지.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의 큰 목소리에 놀랐고 알고 보니 그는 음악을 듣고 있어서 그런 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헤드폰을 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결정 빨리 해. 그리고 사쿠라를 리더로 정해버려.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그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조언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100점을 요구하지 않아. 그는 대형 청년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선배는 그는 우리의 리더야. 외부인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쿠라가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리더라니. 그는 너무 무관심해 보였지만 결국은 모두의 압박에 의해 리더가 되었습니다. 2학년 선배들도 이를 확인해 주었고 사쿠라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호는 너는 모든 일을 혼자서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랑 니레가 옆에서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반의 미적 감각을 다른 반에 보여줘야 해. 라고 덧붙였고 사쿠라는 그 상황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만약 사쿠라가 리더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친구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는 긴장하지 마. 리더가 되었지만 여전히 반의 일원이야. 라고 말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꺼낸 것은 스위타였고 그는 이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니레는 그에게 모든 반원들이 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탐험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3명의 선배들도 그들과 연락을 하겠다고 하며 미래에 그들은 서로 많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니레는 그 선배들의 번호를 받아 매우 기뻐했습니다. 브리더인 수호도 우리 반은 아주 괜찮아. 힘센 애들만 모여있으니 사쿠라가 잘 이끌어줘.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라고 대답하면서도 그는 실제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리더 자리에 밀리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친구들에게도 긴장하지 말라고 말했을 거야. 리더라 해도 결국 반의 일원일 뿐이니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지지해주니 사쿠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할 사람은 스위타였는데 그는 이미 깊이 잠들어버렸어. 이후 니레가 제안하기를 반 전체가 정보를 교환하기 쉽도록 탐험수행 그룹을 만들자고 했고 선배들도 앞으로도 계속 얽힐 일이 많으니 연락을 주고받자고 했어. 니레는 선배들 연락처를 얻어 기뻐했고 브리더도 이 반은 정말 괜찮다. 강한 녀석들로 가득하니 사쿠라가 잘 이끌어줘야 한다고 정리했어.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할게. 사실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동생 머릿속엔 딱히 할 일이 없어 보였거든. 선배들도 방과 후 순찰 임무를 맡았고 3명의 후배들이 그들을 따라가며 이를 관찰해야 했어. 사쿠라도 살짝 긴장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봤지. 그때 니레가 그렇게 긴장하지 마. 중학교 때부터 카지는 이미 난폭한 녀석으로 유명했으니까 라고 조언했어. 바로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카지를 불러 부탁을 했어. 아마 처음이 아닌 듯 할머니는 카지의 이름도 알고 있었거든. 할머니의 손녀리사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이었어. 3명의 후배들은 걱정했지만 카지는 할머니 말을 믿어라.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신경 안 쓴 거야 라며 체념한 듯 받아들였지. 그리고 이 임무를 맡은 뒤 수색 업무를 부하에게 넘겼어. 이 모습을 보고 새 후배들은 충격을 받았어. 리더라면 직접 나서야 하는데 카지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일을 떠넘겼으니까. 정보 전달도 쿠스미가 맡아 순찰 중인 다른 멤버들에게도 전달했어. 이것이 2학년 선배들의 방식이었지. 사쿠라도 어디선가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 이후 카지의 제안으로 정보를 다른 멤버들에게 전파했고 후배들은 우리가 셋만 찾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 학급이 동원된다니라며 민망해했어. 그리고 다시 수색하러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디선가 튀어나와 청년의 얼굴을 덮쳤어. 2학년 선배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 있었고 그들에게 고양이를 잡으라고 했지. 바로 그 고양이가 찾던 리사였거든. 그들의 첫 충격적인 순간이었지만 이해한 후 사쿠라는 열정적으로 고양이를 쫓아갔어. 그의 놀라운 몸놀림 덕분에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고양이를 쫓는 장면은 아랫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마치 닭싸움 같았다고 할까? 카지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이 녀석 스타일이 이렇구나.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고 생각했지. 고양이가 아래로 내려오자 사쿠라도 쫓아가기 힘들었어. 고양이가 방향을 계속 바꿔 도망갔거든. 그때 그는 소식을 듣고 동의하며 약간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찾으려 돌아서려던 찰나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2학년들은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새 친구 그 고양이를 잡아! 라고 외쳤습니다.
이 고양이는 그들이 찾아야 할 리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첫 번째 충격이었지만 사쿠라는 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재능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고양이를 추적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래에서 보는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타크랑 같았습니다. 카지는 그 장면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의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해. 이후 고양이는 스스로 아래로 내려왔고 사쿠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번 가까이 가면 리사는 방향을 바꿔 도망쳤습니다. 결국 리사는 너무 많이 쫓기자 무서워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사쿠라는 구할 수 없었지만 카지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매우 빠르게 반응하여 리더가 구하러 간다. 수건을 가져오고 할머니를 부르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항상 이 그룹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며 고양이를 구한 카지를 할머니가 찾아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무슨 일도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니까 라고 잔소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도 그들에게 선물을 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쿠라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쿠라는 카지가 리더가 되는 이유가 그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친구들이 그를 믿고 리더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한 것이지 스스로 리더가 되고 싶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카지는 그렇게 되면 선배들의 일이 아무 의미가 없지라며 화를 내보였습니다. 그 사탕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 그는 에노모토처럼 뛰어난 리더십도 쿠스미처럼 사교성도 없었어. 그래서 항상 그들과 의지하고 그들도 그에게 어느 정도 의지했지. 그리고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했어. 만약 사쿠라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건 그에게도 조언이 될 거야. 카지를 믿고 의지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고 싶은 게 없어도 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답은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지. 바로 그때 두 친구가 다가와 남은 사탕을 건네줬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는 다시 차분해졌고 니르는 닌자처럼 행동하는 반 리더를 보고 매우 흥분했지. 그가 반 리더로 지명된 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하며 쑥스러워했어. 그는 왜 자신이 믿음직해서 반 리더가 되었냐고 물었고 친구들은 잠시 멍해졌다가 웃으며 맞아 라고 했지. 물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멤버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었어. 다음날 아침 그는 토아의 가게에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에게 제압당했어. 평소처럼 이 청년을 업고 다녔지. 이유는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했기 때문이었어. 그날 밤 내내 고민했던 건 반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거였고 토아는 예리하게 반장 선출 결과를 물었어. 듣고는 물을 뱉었지. 그제서야 이 청년이 선택된 반장임을 깨달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 사실 자신이 이 자리에 걸맞게 뭘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토아는 모르겠으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조언했고 그는 이 일은 그녀와 상관없다고 말해 할머니를 화나게 했어. 할머니는 그가 반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아는지 물었어.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대답했지. 그녀는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며 반장을 하려면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부터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 이름을 부르면 친밀감이 올라가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고도 했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 지금까지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에 친구가 없었던 거라고. 토아는 또 자기 이름도 이름으로 부르라며 친근하게 대해줬어. 가게에 몇 번 오면서도 주인 이름을 몰랐다니 어이가 없었지. 치요코 언니가 자기 이름을 소개해줬고 둘이서 그를 이름으로 부르라고 강요했어. 그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고 도망쳤어. 할머니는 그가 쉽게 부끄러워하는 걸 알았고 토아는 그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해 경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교실에 가니 니르는 반 친구들의 이름을 알려줬어. 정보가 많아 사쿠라는 전부 휴대폰에 적어밤에 복습했지. 니르는 이름을 소개하는 걸 즐겼어. 아마 그도 자신이 반장임을 자각했나 봐. 그 말을 듣고 키리우와 스구루가 이름을 기억했는지 물었어. 사쿠라는 귀찮은 표정으로 장난 그만하라며 주먹을 날리겠다 했지. 니르는 안 아픈 친구 아나이를 발견했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였고 방해하고 싶지 않아 했어. 사쿠라도 그 모습을 봤고 마침 후린 반장이 연락해 모든 반장과 부반장을 소집했어. 분명 심각한 일이 있어 선배가 모든 간부를 모은 거지. 3명은 옥상으로 갔고 이미 많은 다른 반장들이 모여 있었어. 스이타도 있었는데 아침 내내 안 보였던 이유를 알겠더라고. 정말 성실한 녀석이었어. 하즈미 형님을 도와 여러 일을 했으니까 3명은 다른 반장들을 소개받았고 반장 자리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들었어. 반 친구들의 신뢰를 얻으면 사쿠라도 여러 학년 동안 반장일 수 있고 선배 반장들은 중학교 때부터 유명한 학생들이었대. 스이타와 사쿠라는 몇몇을 알고 있었고 강한 녀석들은 서로 신경 쓰더라고. 사쿠라는 친구 얼굴을 기억해야 하는 게 너무 귀찮아하는데 이젠 그 짐을 카지에게도 나누고 싶었어. 누군가 이름을 몰라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알고 보니 그는 반 친구뿐 아니라 학교 사람 이름도 다 알고 있었어. 수호와 사쿠라는 깜짝 놀랐지. 그가 학교 전체 학생 명단과 얼굴을 요청했거든. 싸움을 잘 못한 이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런 걸 택한 거야. 그는 사쿠라가 더 쉽게 살도록 돕고 싶어 떨리면서 말했어. 수호는 사쿠라가 교섭을 잘하니 그 방법으로 도와주려 했어. 이 두 친구는 서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맡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반장을 도왔어. 두 친구가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카지는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라 아직 깨닫지 못했지. 결국 이름을 부르며 너희에게 의지할게라고 했고 니르와 수호는 깜짝 놀랐어. 결국 그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를 용기를 냈어. 그때 하임 형님도 사천왕과 그 일행을 데리고 도와주러 왔고 니르는 그 뛰어난 이들이 떨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 그들은 학교의 사천왕이었고 이상하게도 하임보다 더 덩치 큰 치마 입은 할머니도 있었어. 복장으로 봐서 아마도 학교 내 두 번째로 강한 사람 같았어. 사쿠라는 아나이가 킬 갱단에게 협박받고 있다는 걸 알고 최종 결심을 내렸어. 그들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를 데려오기로 했지. 사쿠라가 싸움을 잘 못하니 친구들을 돕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쿠라를 더 쉽게 살게 도와주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수호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협상 같은 걸 잘하니까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와가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리더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쿠라는 자신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는 너희들을 믿을게 니레와 수호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임이 사천왕과 함께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왔고 사쿠라는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학교의 사천왕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임보다도 더 덩치 큰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장을 보면 분명 이 여자는 학교에서 두 번째로 강한 인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사쿠라는 그들이 킬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사쿠라와 후린이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쿠라는 단호하게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후린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반의 다른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의 리더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들은 안자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집단의 일원으로서 방치할 수 있는가? 모두가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자이는 감동을 받았고 수호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안자이가 혼자 남아있으면 하임이 슬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은 놀라운 눈빛을 받으며 함께 나섰습니다.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가면 불인의 모든 리더들이 모이는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사천왕이 모두 참석했고 학교의 리더가 사쿠라에게 각각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학교의 붉은색은 타스쿠의 다음은 안경을 쓴 청년 타쿠미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히라기 형이 있다. 그들은 모두 후린의 핵심 멤버들이다. 오늘 회의에서 하지무는 동생들에게 올해의 씨앗을 성공적으로 심었다고 알렸다. 만약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라기 형도 난감해했다. 사람 힘에는 한계가 있어 혼자서 학교 모든 학생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장들이 나서서 반원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하임 형은 여기 있는 모두에게 크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 후 각자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쿠라는 몇몇 선배들과 얼굴이 익숙해져 놀란 니르가 친구가 이들과 아는 사이인 걸 알게 됐다. 그는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싸움을 도와줬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MH의 전적도 대단해 CC토렌트의 톱게임을 이겼다는 점이 놀라웠다. 대장도 다가와 사쿠라가 올해 반장을 맡는다는 걸 알고 기뻐하며 의지했다. 만약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 선배들에게 의지하라고 했다. 특히 카지는 사쿠라에게 반장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다. 이 청년은 솔직히 기본적인 것만 배우라고 했고 자신도 많이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사쿠라의 형도 아니었다. 사쿠라는 이 선배에게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후 그들은 반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오늘 만난 사천왕 이야기를 신나게 전했다. 스게우라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취향에 맞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오후 모두가 함께 밥 먹으러 갔다. 니르와 스게우라는 전에 갔던 가게로 초대했지만 나머지 3명은 지루해했다. 바로 그때 낯선 3명이 이곳에 나타났다. 그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지만 불인이 이 동네를 지키고 있어 조심스러워했다. 사쿠라는 그들에게 여기가 왜 왔는지 물었다. 3명 중 1명이 모두 불인 사람임을 알고 흥분하며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떠났다. 파란 선인장 문양을 보고 수호는 이들을 킬이라 부르며 작은 조직인데
좋지 않은 평판이 있다고 했다. 어쩌면 CC 토렌트보다도 더 썩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스게우라는 그들이 학교에서 누군가를 찾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답이 나타났다. 근처 할머니가 부린 멤버 한 명이 골목에서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같은 반 친구 안지였고 온몸에 피가 흘러 있었다. 할머니는 그를 집에 데려가 쉬게 했다. 친구들이 5명이나 와서 놀라웠다. 안지는 의식을 잃은 이유를 설명했다. 큰 개에게 쫓겨 무서워서 골목에 숨었는데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고 했다. 순진한 스게우라는 곤만한 그 개가 어디 있냐? 나도 싸워보겠다고 물었다. 사쿠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챘다. 거짓말을 하려면 조금은 진짜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3명 중 2네가 있는 맨도 그 거짓말이 너무 뻔하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그 맨조차도 이미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명확했다. 안가인은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조용히 떠났다. 모두가 연루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수호는 그가 무언가 킬 사건과 연루된 걸 눈치챘고 안가인은 어색하게 말을 더듬었다. 마치 사쿠라처럼. 4명의 친구들은 그가 너무 쉽게 익혀 말문이 막혔다. 결국 안가인은 떠났고 주인 아저씨는 아쉬워했다. 빨리 간다고 음식을 챙겨주려 했지만 가족들은 프린 학생들에게 많이 보호받아 보답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5명에게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라고 했고 주인 아저씨는 이들을 집안 아들처럼 여겼다. 안가이가 그 수색단과 연루된 건 100% 확실하지 않지만 70, 80%는 맞다고 판단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은 무시할 수 없었다. 안찌가 그들에게 맞았기 때문이다. 니르는 사쿠라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다. 친구는 그들이 개입하길 원치 않아 고민했다. 과연 그가 도움을 원할까? 개인적인 문제라면 말하기 어렵고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 니르는 친구이자 같은 반 친구라서 가능하다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말에 메이는 하임의 부탁이 생각나 한숨 쉬며 자리를 떴다. 친구들은 놀랐다. 키리우와 수호는 다음 행동을 이미 예상했다. 그들의 리더답게 안가이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다. 메이는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게 잘 될 거라 안심시켰다. 한편 안가이는 친한 친구의 관심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슬퍼했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인물도 관련되어 있었다. 안가이는 그 친구를 그 조직에 데려갈 수 없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대로면 나가토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는 프린 학생들에게 개입을 부탁하려 했지만 반대했다. 프린은 싸움이나 조직 간 충돌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들은 방패지창이 아니다. 게다가 이것은 개인 문제라 아무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여자친구는 다음엔 자신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안가이는 위험해서 허락하지 않았다. 안가이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자신이 해결할 거라고 말했다. 친구는 그가 또 맞을 것을 알기에 슬펐다. 사쿠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많은 자신에게 모두 털어놓으라 했다. 처음엔 메엔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상황과 안가이의 프린 옷을 보고 믿고 이야기했다. 자신과 안가이는 이 공원에서 자주 놀던 친구였고 그때 다른 소년 나가토가 합류하려 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착한 아이였다. 셋은 함께 놀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함께했다. 그 후 각자 다른 학교로 흩어졌다. 어느 날 나가토는 싸움을 마치고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가 맞은 건 양치기 조직이었다. 나가토는 그 조직 중 한 명이 도둑질하는 걸 목격해 붙잡았다. 놀랍게도 그 도둑은 그들의 친구 나가토였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가 도둑질을 할 리 없기에 그를 억지로 조직에 끌어들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가토를 범죄에 빠지기 전에 구출하려 했던 것이다. 안가이는 아무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쿠라에게 거짓말했다.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의 눈물에 감동받아 이야기하며 친구들이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슬펐다고 했다. 메엔도 개입하기로 동의하며 나가토를 조직에서 구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리는 싸움에 나서지 않지만 친구를 위해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임의 조언도 떠올렸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자신에게 맡기라고. 메엔은 순수하고 귀여워서 고마움을 전했다. 그가 당황하는 모습도 웃겼다. 친구가 배고프자 음식을 줘 더 웃겼다. 다음날 아직 계획이 없던 미는 교실에서 안가이가 친구들과 떠드는 걸 보고 고민했다. 수호는 리더가 이미 얘기했는지 물었고 네 친구는 모두 눈치챘다. 사쿠라는 깜짝 놀랐다. 이 상황은 너무 뻔했다. 그때 안가이는 후드를 쓴 자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 말을 듣자 그의 얼굴은 금세 변했다. 상대 조직이 여전히 그를 쫓고 있었다. 5명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안가이는 편지를 보고 바로 달아났다. 사쿠라는 뒤따라가 멈추라 했지만 소용없었다. 쫓고 쫓기는 끝에 그들을 멈췄고 공원 여자친구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젠 개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 편지는 상대 조직이 보낸 것이었다. 안가이는 그들이 나가토를 때렸고 조선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아자이는 리더가 개입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그날 나가토가 고통받으며 도둑질하려다 친구에게 발각된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나가토는 도망쳤고 안가이는 그를 한 대 때렸다. 그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상대 조직 영토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친구가 돈을 요구받고 맞는 걸 목격했다.
돈이 부족하면 주먹으로 갚아야 하는 일이 빈번했다. 안가인은 친구를 도우려 뛰어들어 강한 상대를 한 명 쓰러뜨렸다. 하지만 친구에게 도망가라 했을 때 거절당했다. 여긴 우리 구역이라서 네가 싸우면 모래주머니가 되는 거야. 가장 끔찍한 건 나가토가 악마 조직에 팔려 그들의 명령대로 친구를 때렸다는 사실이었다. 안가인은 겨우 도망쳤고 결국 기절했다. 그가 배신자라 불리는 것도 이상했다. 그는 바로 달려가고 사쿠라는 즉시 뒤쫓으며 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그들은 쫓고 쫓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그들은 그를 막아섰고 공원에 있는 소녀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그걸 캐 사람들이 보냈다고 주장하며 나가토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는 여전히 리더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지만 진지한 얼굴로 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그날 나가토가 고통받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을 때의 이야기를 전했다. 친구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도망치며 안자이를 한 대 때렸다. 그 자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들의 영역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친구가 그들에게 돈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만약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폭력으로 갚아야 한다는 위협이 있었다. 이런 상황은 꽤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았다. 친구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안자이는 그를 도와주러 달려갔고 그는 꽤 강해서 한 놈을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구에게 도망가라고 외치자마자 손이 가로막혔다. 이곳은 이놈들의 지역이었고 들어온 것은 마치 그들의 타겟이 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가토가 악마에게 팔려 그들의 명령에 따라 친구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안자이는 도망치다 기절했다. 그날 그는 분명히 쓰레기로 여겨졌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고 싶어 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친구의 얼굴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는 3명 중 가장 강한 아이였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요청하는 듯 했다. 이런 이유로 안자이는 친구를 그 끔찍한 곳에서 구해내기로 결심했다. 사쿠라는 그에게 동의하며 길을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자신도 전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후리네 학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며 그는 그 소녀에게 약속했으니 이번 일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팀의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도와주기로 했다. 그들은 안자이의 눈빛에서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고